자, 별에는 밤 독서 OT입니다. 우리 강좌의 부제가 1등급 패턴 체화야. 얘들아, 체화라는 게 뭐야? 우리가 수능 국어는 체화가 핵심이잖아. 체화라는 건 내가 반복해서 완전히 몸에 배게 하는 게 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좌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 얘들아, 반복이라는 건 매번 텍스트에 따라 나의 사고가 텍스트에 끌려가서 달라지면 우린 체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체화가 불가능합니다. 체화라는 건 텍스트는 바뀌더라도 이 텍스트를 처리하고 독해해 나가는 일관된 평가원의 패턴을 가지고 이걸 텍스트가 달라져도 반복해 나가는 게 체화야. 그걸 학습하는 강좌가 바로 별에는 밤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체화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수능 직후에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독서에서의 고민은 정말 비슷하다. 매년. 독해를 아직도 잘 모르겠다. 수능 직전까지도. 집중해서 읽어야 될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내가 평가하는 기준과 혹은 내가 문제를 맞히는 방식으로의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텍스트 중심의 내신식의 학습처럼 텍스트를 중심으로 내가 이 지문에 매몰돼서 어떻게 독해하지를 사후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수능이라는 내용의 특징을 늘 쌤이 강조하잖아. 항상 우리는 의도와 목적성이 명확한 시험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아주 대단하게 엄청난 사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수능이라는 건 아주 확실해요. 얘들아, 평가원을 분석한 논문들을 보잖아? 그러면 이 논문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수능의 키워드가 아주 확실하게 나와. 수능이라는 건 적용하고 심지어 예측하는 시험이야. 얘들아, 적용과 예측, 그래서 체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으로는 수능을 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쌤이 늘 강조하는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평가원은 지문이라 하지 않고 지문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이 수능이 아니라 이 지문군 전체를 관통하는 이 인문이면 인문군, 과학이면 과학 지문군, 이 인문 지문군의 독해 패턴을 기반으로 인문 지문들을 읽어나가는 방식들을 반복했을 때 내가 처음 보는 지문도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이 생긴다. 이게 수능을 학습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우리의 수능은, 우리의 학습의 방향은 지문군을 관통하는 독해 패턴을 주제별로 아주 명료하게 학습하는 게 별에는 밤 독서고요. 본범 독서도 우리가 그래서 주제별로 다루는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토대들을 좀 크게 다뤘다면 이제 별에는 밤이잖아. 일단 별에는 밤인 이유가 뭐냐면 별을 해듯이 섬세하게 본다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집요하게 출제 요소들을 중심으로 선지 판단을 중심으로 아주 정교하고 날카로운 사고를 학습하는 게 별에는 밤 독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들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적용 능력, 이건 뭘 통해 가능하냐? 우리는 이 작품 하나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 화살표야. 그래서 일관된 패턴을 통해 지문을 해석하는, 지문을 독해하는 응용력을 기르자. 자, 그게 우리 강좌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독서 본범에서는 이 지문을 중심으로 독해하는 방식들을 좀 크게 다뤘다면 별에는 밤은 이제는 선지, 판단까지 아주 섬세하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선지의 자격 있는 정보, 이 말을 수험생은 모르시면 안 돼요. 평가원의 선택지는 랜덤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지도 마찬가지, 선지 개념의 규칙, 선지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쌤은 오죽하면 선지 강화, 강좌가 따로 있잖아. 선지 강화를 잘 보면 규칙성을 갖고 있잖아. 모든 수능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은 의도와 전략대로 독해 흐름들 반복되고 선지에 자격 있는 정보들, 아예 자격 있는 정보란 단어가 있는데 선택지 자격 있는 정보를 내가 아냐 모르냐에 따라 중요 정보를 포착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그걸 학습하는 게 우리의 강좌의 내용들인 거지. 지문의 내용을 그냥 이해하고 끝낸다? 그래서 국어가 늘 애매하고 사후적이고 강의를 들으면 알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평가원식의 평가원의 이 선택지 자격과 지문군의 독해 패턴들을 통해서 좀 더 명료하고 일관되게 평가원의 패턴들을 좀 익혀 나가 보도록 하자. 따라서 우리의 강좌의 목표는 딱 3가지야. 첫째, 듣고 바로바로 실전에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유예하면 안 돼. 내가 오늘 배우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내가 다음번에 어떻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수능은 그걸 위해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처음 보는 텍스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일관된 기준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듣고 바로 실전에 적용 가능하도록 학습하는 게 우리 강좌의 1차 목표입니다. 자, 그다음 2번째, 하나의 지문을 넘어서 한 지문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모든 지문과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일관된 평가원의 원리, 패턴. 이게 지금은 정말 있나 할 수 있지만 많은 수강 후기들을 글쌤이 같이 보여주는 이유는 선배들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평가원의 일관된 패턴과 선택지 자격 있는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잘 안 보였던 거고 내가 그 생각을 해내지 못했던 거구나. 그걸 갖추고 나면 충분히 얘들아 일관된 방식을 통해 모든 지문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가장 강조하는 우리의 좌우명이 하나 있어. 알지?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 기준 찾자. 요 기준 충분히 포착하면 어떤 지문에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그래서 효율적이고 그래서 단기에 실력을 상승시키는 게 가능할 수 있는 강좌야. 많은 학생들이 특히 본봄에서는 우리가 이제 10개의 패턴을 아주 명료하게 다만 조금 난도가 쉬운 핵심적인 지문들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별의 는 밤에서는 우리가 본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변주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구체화되는 강좌가 별의 는 밤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어, 후기에서. 난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훨씬 더 구체화해낼 수가 있어, 지문 속에서. 거기다 지문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선택지도 훨씬 더 정교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지 판단의 요소들, 자격 있는 선택지의 요소들도 좀 더 명확하게, 다양하게 우리가 포획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강의에서 다뤄보자. 쌤이 후기들을 많이 가져오는 건 단순히 성적이 수직 상승했으니까 강의를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야. 쌤은 이거 과정을 얘기하고 싶어. 후기를 보면 이 친구도 딱 적어놨어요. 구모 때도 3등급 간신히 받고 나는 해도 안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학생들 많이 한단 말이야. 나는 국어를 결국 안 되나? 피지컬인가? 근데 구평 해설 강의 듣고 이 친구는 커리큘럼으로 늦게 전환했던 친구야. 물론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아주 짧았지? 짧은 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강의만 듣고 수직 상승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다만 이 친구가 말했던 나의 성적의 수직 상승의 핵심적인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능동적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능동적 학습. 강의를 듣고 내가 강의를 들었으니까 아하 이거구나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니까 다음번엔 내가 이렇게 하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능동적 학습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쌤이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어. 후기에서도 학생들이 쌤이 이렇게 가르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나는 이걸 통해 점수를 상승했습니다 라는 포인트가 다 비슷해. 일관된 패턴이야. 선택지 자격이야. 이거 가지고 성적을 내는 거거든 학생들이. 그 부분들을 그래서 쌤이 강의에서는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성적 상승이 기반이 되는 강좌를 쌤이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9월까지 타 강의 수강하고 별의 밤 듣고 처음으로 1등급 받았다고 하더라고. 늘 3등급 받다가 9월까지 늘 다른 강의들을 듣다가 자 해설 강의를 계속 듣는 느낌을 받아서 이대로 수능 보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뭐겠어? 일관된 방식이 없었다는 얘기야. 텍스트에 따라서 텍스트에 매몰된 해설, 텍스트 자체만큼은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부하지만 결국 다음번에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이 부분들을 잡았을 때 성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시간이 4개월밖에 없었는데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완벽한 전략을 통한 성적 상승이었다. 이 친구의 후기를 보고 쌤이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쌤은 이제 국어의 적용의 방식들을 가르치지만 이 국어의 일관된 패턴을 가르치는데 이 친구는 처음에 강의를 듣고 이 확신을 갖고 모든 과목의 이 전략을 똑같이 설계했다는 거야. 사실 쌤이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떠난 지가 오래되기도 하고 근데 이 다른 내용들을 다 적용해 봤을 때 동일한 수직 상승을 다 얻었다는 거야. 전 과목에서 큰 수직 상승을 얻었다는 내용들 위쪽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얘들아 수능이라는 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점수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실 쌤의 역할이기도 하고 쌤의 가이드고 그게 너의 주체성이 되는 거지. 너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배운 내용들을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체화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조하는 1등급 패턴 체화 강좌야.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 특히 이 친구는 이제 2, 4학년도 가장 국어 최근에 가장 어려웠을 때 수능 딱 2개 틀리고 서울대 의대를 붙은 현역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독서를 엄청 잘했어. 독서를 엄청 잘했는데 강의를 듣고 뭘 배웠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다. 결국은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알고 있던 걸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가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야. 어떤 걸 보더라도 기출학습할 때와 유사한 느낌, 유사한 방식의 패턴과 선지의 포인트들 이게 그대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지문이 새롭지 않은 거야. 그 체화 일관된 기준을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강좌의 의도를 정확하게 가져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속도가 빨라졌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본래 감으로 좀 잘 알고 있던 친구인 거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런 독해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확고해지고 명료해지니까 빨라지는 거야. 정답도 확실하게 고민의 시간이 줄면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요게 우리 강좌에서 쌤이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야. 우리의 강좌는 총 이렇게 교재로는 10차시, 교재로는 딱 10강이에요. 그리고 강좌의 차시는 약간 더 늘어날 겁니다. 살짝. 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요소들은 좀 잘라서 또 강의를 올릴 거니까 스튜디오와 현장 강의가 좀 혼합된 강좌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교재는 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쌤이 많이 신경을 썼어. 쌤이 또 디자인, 미미미누에도 쌤이 또 디자인에 대한 어떤 눈물 나는 스토리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좀 그래도 예쁘게, 교재 표지도 좀 예쁘게 이렇게 좀 많이 신경 썼으니까 교재를 볼 때도 좀 더 가독성 좋게 강의를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충분히 체화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안에 독학서 수준으로 아주 빽빽한 분석의 내용들을 다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다른 독서의 강좌와의 좀 비교점을 그냥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일단 본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출제 패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의 출제 패턴의 토대를 갖춘 게 본본이었다면, 일단 별의 는 밤에서는 주제별 패턴을 통해 좀 더 명료하게 무엇을 출제할지 예측까지 갈 수 있게끔 그만큼 명료하고 일관된 패턴이란 얘기야. 그리고 선지 판단 좀 더 정교하게 선지 판단에 자격 있는 요소들을 좀 더 고난도의 지문들을 통해 다루는 게 별의 는 밤이고요. 선지 강화는 말 그대로 이 선택지 자체에 완전히 몰입한 강좌야. 선택지를 분석해서 자격 있는 출제 요소들을 확인하고 선택지 함정 원리들, 선택지 판단의 요소, 기준들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강좌가 선지 강화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강의들이 단순히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강좌만 늘린 게 아니라 목적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별의 는 밤은 좀 이쪽에 와 있는 강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쌤은 확실하게 이렇게 갖춰주고 싶어. 함께 우리가 이러한 실력들을 늘려 나갔으면 좋겠어. 실전 응용력, 이건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한 거야. 화살표가 있을 때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만들어 보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일관된 기준입니다. 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들이 좀 체화가 돼야 돼. 체화하는 시간들 우리가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고요. 이 부분들을 강의해서 그리고 스스로 훈련할 때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끔 아주 명확하게 일관되게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도의 추론 지문들과 실전 감각 체화는 결국 선택지와 연결돼야 돼. 쌤, 그이급 풀인가요? 구조 독해인가요? 쌤은 언제나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이급 풀이야. 그냥 읽고 그냥 풀어서 점수 다 맞히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고, 그걸 위해서는 평소에 그이급 풀하면 끝장나는 거지. 평소에는 그렇다면 구조 독해인가요, 쌤? 그 구조라는 게 어떤 이러한 틀이 있다는 건 유사하지만 구조 독해는 일반적으로 선택지와는 결합시키지 않잖아. 일단 선지와 연결되지 않은 구조는 굉장히 공허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패턴을 통해 선지를 확인하고 선택지 출제 요소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 패턴은 철저하게 선택지의 출제 요소들과 결합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쌤은 아예 명칭을 패턴이라고 따로 붙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강좌는 이렇게 흘러가는 강좌입니다. 아주 일관된 지문군의 패턴과 선택지에 자격 있는 정보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는 별을 해듯이 아주 섬세하게 점수를 쫙 상승시켜 보도록 하고 강의에서 만나자.